태수학생 이번 시간에는 그 가공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태수학생은 그 지금 구배움 제품이잖아요. 네. 그럼 이 바닥면이나 측면을 전삭 작업을 하는데 네. 얘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정삭할 때 최대한 정삭하고 최소한의 이제 치수 남겨놓고 정삭하는 거 이제 마지막에 자동차가 최대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측면이나 바닥면 정삭할 때 여유치수가 어느 정도? 100분의 5에서 0.1 정도 남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엔드밀 다시 한번 보면 그 정삭을 하기 위해서 그 두 날과 그 네 날의 이제 엔드밀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정삭에서 조도가 잘 나올까요? 두 날과 네 날 같은 네 날이요. 네 날? 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이 엔드밀이 이제 기존 엔드밀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네. 이게 그때 무슨 엔드밀이라고 그랬었죠? 무슨 헬릭스입니다. 헬릭스 엔드밀. 그래서 지금 엔드밀을 이렇게 보면 네. 그 비틀린 각도가 달라요. 헬릭스 같은 경우는 한 뭐 50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도 정도. 그러면 그 헬릭스 엔드밀의 용도로 보면 네. 그 현장에서는 저기 경도가 좀 큰 것, 경도가 좀 높은 공장을 작업하는데 네. 이게 또 조도를 내는데 굉장히 또 날도 네 날이고 효과도 있어서 마무리할 때 이 헬릭스 엔드밀로 바닥과 측면을 작업하면 굉장히 조도를 좋게 얻었어요. 가끔 이제 보면 이제 재질만 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떤 게 무슨 색이고 어떤 게 색깔 구분이? 색깔도 다 이게 보니까 뭐 색깔마다 이제 하이스고 축구이 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구분법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이거 이제 하이스 엔드밀이고 네. 이거 이제 초경 엔드밀인데 네. 지금 초경에다가 지금 그 코팅을 한 거예요. 지금 코팅 TRA 코팅 같은데 네. 코팅을 한 거고 지금 하이스는 코팅을 안 한 거예요. 네. 만약에 하이스에다가 코팅을 하게 되면 공구 수명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경도 코팅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도 하게 되면 그 초경이 가지고 있는 경도보다는 더 높은 경도를 공구한테 얻을 수 있어서 네. 당연히 이제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공구에 대한 이렇게 코팅한 것도 많이 사용하죠. 아까 이제 표면 거치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제 황삭 작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하고 마무리 치수 남았을 때 그 두 날보다는 네 날짜리가 낫다고 그랬고 또 날에서도 비틀린 각도가 네. 헬릭스 타입의 이거를 쓰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바닥면과 이 측면에 작업할 때 네. 높은 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날이 네 날 말고 더 날이 많은 걸로 하면 이제 더 좋아지는 건가요? 뭐 6날도 있는데 뭐 이건 4날 정도면 적합해요. 그리고 태수학생 그 상향절색과 이제 하향절색 있잖아요. 네. 엔드밀, 헬릭스 엔드밀에 4날짜리 쓰면 정말 좋다라는데 네. 그러면 마무리할 때 상향으로 해야 돼요? 하향으로? 그렇죠. 하향절삭해서 정삭 작업은 하향절삭으로 해서 뭐 헬릭스 엔드밀 4날짜리 하향절삭했을 때 뭐 가장 좋은 조도를 얻는다고 보면 되지. 공작물 재질에 따라서도 이제 조도를 하는 게 좀 다른데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절삭물은 한 45C의 재질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열 처리가 좀 돼서 네. QT를 해가지고 뭐 경도를 좀 올렸다 했을 때는 네. 작업 절삭 속도, 방법, 절삭료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요. 그때는 아까 태수 학생이 했듯이 뭐 마무리 치수를 뭐 0.에서 0.1 준다면 뭐 그것도 약간 좀 더 0.5 정도로 다시 뭐 전체로 내려준다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 절삭부가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모재가 열 처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뭐 회전수, 이송속도, 마무리 여유치수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태수 학생 그 표면도 뭐 얘기를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바이스나 그 기계에 따라서 이게 조임이나 그 조도 같은 게 변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뭐 중요한 거 물어봤어요. 네. 이제 기계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기계 이제 기초 공사를 잘해서 바닥과 이제 기계를 확실히 이제 고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것도 바이스 조였을 때 공작물이 이제 강하게 확실하게 조여줘야만 네. 뭐 떨지 않은 당연히 떨다 보면 뭐
리밋 파손도 있고 파손되는 뭐 이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변형해야죠. 이 공구 그 기계 수평 맞출 때 이거는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저기 그 레벨 게이지가 있어서 네. 이거를 가로방, 세로방에서 이렇게 전체 테이블을 움직이면서 네. 그 기계의 그 레벨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했을 땐 반드시 하고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계 레벨 같은 걸 확인해 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니 계속 수평이 틀어진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심하게 틀어지는 않고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네. 심하게 틀어지는 않죠. 이제 처음에 이제 기계 설치할 때 네. 그걸 이제 기초공사 한다고 그러는데 앙카볼트 해가지고 이제 바닥 시멘트하고 기계를 일체화를 시켜주죠. 그러고 나서 레벨 체크하고 네. 마무리 굳히기 작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테이블 설치하고 바이스 설치하고 바이스의 평행 같은 거 체크를 하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주축에 문제 있으면 이게 또 뭐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주축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네. 이제 베어링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베어링이 파손이 돼요.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주축이 이제 흔들림이 되어서 이제 떨림, 진동이 생기죠. 그럼 당연히 또 표면 조도나 면 교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럴 때는 이제 베어링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헤드 전체를 교체를 해줘요. 아니면 저거 한 주축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주축 베어링, 이제 베어링과 마모가 되니까 그 이제 베어링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뜯어가지고 이제 베어링만 교체해서 확인해서 괜찮고 혹시 그래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된다면 뭐 전체 RCA 전체를 바꿔줘요. 뭐 지금까지 그 조도에 관련돼서 뭐 기계, 뭐 강성, 바이스 조임, 뭐 절삭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가공에서 다듬질 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밀링 가공에서 다듬질 거칠기는 이상적인 다듬질 거칠기에 비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듬질 면의 거칠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절삭 조건에서는 절삭 속도, 공작물 이송, 절삭 깊이, 절삭제가 요인이 됩니다. 밀링 커터와 같은 절삭 공구에서는 절삭날 끝의 형상, 커터의 재질, 커터의 다듬질 정도, 커터의 연삭 정밀도, 커터의 강성이 표면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절삭 방법으로는 상향 절삭, 하향 절삭이 표면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향 절삭보다 하향 절삭을 했을 때 표면 조도가 더 좋습니다. 공작물에서는 공작물의 재질, 형상과 경도, 설치 방법이 영향을 미칩니다. 공작기계는 공작기계 각부의 정밀도, 각부의 강성, 기계의 진동이 다듬질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다듬질의 거칠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커터날의 불균일, 커터의 편심, 커터 아버의 휨, 기계의 진동 등이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커터의 절삭날에 의한 다듬질면의 거칠기는 커터의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좋아지고 커터 절삭날 한 개당의 이송이 빨라질수록 나빠집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밀링 가공에서의 다듬질 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 표면을 다듬질 가공할 때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0이요. 10입니다. 틀렸습니다.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커터날의 불균일, 2번 기계의 진동, 3번 공작물의 재질. 3번이요. 정답입니다. 한도의 한숨인가요? 커터의 절삭날에 의한 다듬질면의 거칠기를 좋게 하기 위한 절삭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를 빠르게 하되 이송량을 천천히. 정답! 문제가 쉽지 않죠?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가공에서 다듬질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절삭 조건의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절삭 속도, 2번
공작물 이송. 3번. 공작물의 재질. 3번이요. 정답! 밀린 가공에서 다듬질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절삭 공구의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커터의 재질, 2번 절삭제, 3번 커터의 강성. 1번이요. 틀렸습니다. 밀린 가공에서 다듬질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절삭 방법의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설치 방법, 2번 하향 절삭, 3번 상향 절삭. 1번이요. 정답! 화이팅! 구배열 가공을 위해서 구배열 계산하고 구배양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도면을 보고 밑변의 길이가 40mm이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은 몇 mm를 이동시켜야 할까요? 3mm입니다. 정답! 가자! 총 7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번엔 이제 20차 시 밀린 가공, 다듬질, 거칠기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네. 한 2개 틀렸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그 금속 표면 다듬질 강화할 때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 정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뭐예요? 표면 교측이요. 근데 왜 틀렸어요? 까먹겠어요. 그래서 엔드밀 작업이나 카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하여튼 뭐 손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약간 미세한 요철들 있잖아요. 네. 그건 표면 거칠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측정할 때 어떻게? 뭐 태수 학생도 그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가지고 이렇게 미세한 바늘 가지고 이렇게 긁었던 거 측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3학년 정도에 아마 과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기능 경기 또 과제에 그 시험에 한 과제당 2개 정도의 네. 표면 거칠기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측정기를 쓰는데 그 미세한 측정기 바늘을 끼고 다니면서 바늘 이렇게 움직이는 양을 그거를 저기 표면 거칠기로 표현을 해줘요. 뭐 나중에 알게 되면 뭐 Rmax, 뭐 네. RA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3학년 때 배우고 네. 그때 혹시 좀 부족하면 선생님이 또 이론적으로 또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 네. 그 거칠기를 결정하는 뭐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로는 저 절삭 조건, 속도하고 네. 이송이 또 이제 표면 거칠기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공고의 이제 끝날 뭐 비틀린 각도, 네. 뭐 2날, 4날, 뭐 재종 뭐 이런 것들이 또 표면 교체에 영향을 또 미치고 세 번째로는 절삭 방법, 상향 절삭, 하향 절삭. 그 거칠기를 좋게 하려면 무슨 절삭? 하얀 주사기. 그렇죠. 계속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삭량을 많이 먹이는 건 아니지만 그 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는 하향 절삭을 했을 때 이제 거치기를 좋게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공작물의 이제 재질, 뭐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거칠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섯 번째는 공작 기계. 기계의 어떤 뭐 밑에 그 고정 상태, 네. 뭐 형태 아니면 그 강성 뭐 이런 것들이 뭐 작업 중에 네. 진동 발생돼 가지고 표면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면이 만약에 거칠어지게 되면 네. 엔드밀 제종 혹시 공장 클램핑은 잘 되어 있나? 그리고 아까 뭐 상열 사연에서 구분도 하고 네. 또 절삭 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치를 이제 받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네. 좀 조도를 얻는 표면 교체 얻는 그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얻는 게 네. 지금 태수 학생한테는 이제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 만약에 그 절삭류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많이 주죠. 그 절삭류가 가공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공작물 냉각도 시켜주고 결국은 쇳끼리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 쇠가 이렇게 겹치는데 어떤 뭐 칩 같은 거에 말려 들어간 것들 절삭류로 윤활 작용을 해서 네. 그게 이제 발생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뜯김 현상이 많이 발생될 때 절삭상이었으면 뜯김 현상이 굉장히 줄어요. 그거 중요한 거 물어봤는데 그래서 반드시 작업할 때는 뭐 튀긴 하지만 네. 저센 사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젖상류도 과도하게 공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공구가 많이 발전해서 젖상류 작업은 이제 습식 작업이라고 해요. 습식. 건식은 젖상류 사용하지 않는 거. 네. 요즘 이제 공구가 많이 발전해서 건식으로만 작업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태수 학생이 작업할 때는 습식 작업이 기본적인 작업이니까 네. 작업할 때는 이제 젖상류로 공구만 하는 거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사용해요. 뭐 또 다른 궁금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 밀린 가공 다듬질 거칠기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봤는데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린 가공에서 다듬질 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밀린 가공에서 다듬질 거칠기는 이상적인 다듬질 거칠기에 비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듬질 면의 거칠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절삭 조건에서는 절삭 속도, 공작물 이송, 절삭 깊이, 절삭제가 요인이 됩니다. 밀린 커터와 같은 절삭 공구에서는 절삭날 끝의 형상, 커터의 재질, 커터의 다듬질 정도, 커터의 연삭 정밀도, 커터의 강성이 표면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절삭 방법으로는 상향 절삭, 하향 절삭이 표면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향 절삭보다 하향 절삭을 했을 때 표면 조도가 더 좋습니다. 공작물에서는 공작물의 재질, 형상과 경도, 설치 방법이 영향을 미칩니다. 공작기계는 공작기계 각부의 정밀도, 각부의 강성, 기계의 진동이 다듬질 거칠기를 결정합니다. 다듬질의 거칠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커터날의 불균일, 커터의 편심, 커터 아버의 휨, 기계의 진동 등이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나쁜 경우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송 속도가 빠르고 절삭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절삭날 마모가 크거나 칩이 많이 발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송을 느리게 하고 절삭 속도는 높여주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절삭날을 재연삭하거나 교체하고 공기로 칩을 배출합니다. 태수 학생 그 이번 과제는 네. 구배홈 가공 끼워 맞춤 작업인데 네. 도면을 보니까 그 경사 그 테이퍼 져 있는 금극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태수 학생 한번 금극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그 작업할 수 있는 거 한번 챙겨와봐요. 하이트 게이지와 석정반을 이용하여 부품 1과 2의 금극기를 합니다. 이 도면에 맞게끔 네. 그 각도를 미리 그 사전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닥에다 놓고 네. 지금 이제 5mm 정도의 단차가 생겼으니까 테이프가 네. 5mm를 밑에다 금기 한 상태, 금기 맞춘 상태에서 네. 금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태수 학생이 여기다 5mm 걷잖아요. 네. 끝단만 여기다 맞추고 금기 하게 되면 도면과 일치한 금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매직 한번 다시 칠하고 가공해야 할 각도로 사전에 제작한 전체적으로. 지그를 이용해 손쉽게 자, 구배 그러면 가공용 이 금을 지그를 그을 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네.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시작점과 네. 끝나는 딱 일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뭐 작업할 때는 뭐 다혈 기준으로 확인하겠지만 지금 금극기는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1번 제품이고 2번 제품을 태수 학생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금극기 한번 해보세요. 지그를 이용해서 먼저 바닥에서 8mm 금극기 하고 네. 명장님의 조언으로 지그를 이용해 나머지 부품 2에도 금극기 작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정확하게 읽고 치수를 표시하는데요. 바닥면이니까 하이트 게이지에 눈금을 맞출 때는 작업자의 눈과 눈금이 일치되게 해야 정확한 수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20이니까 28. 네, 28.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그를 활용해서 네. 태수 학생님 28 세팅했지만 좀 조정이 필요하죠. 요 끝단에 맞춰서 거기 8mm. 예. 지그는 사전에 특정한 각도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치공구입니다.
그럼 지그를 올려놓고 가공해야 할 나서 공작물을 요거를 지금 눈으로 올려놓으면 확인하고 쉽게 각도를 표시하고 맞출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잡을 공작물의 금긋기 고정을 작업을 할 해야죠. 때는 올려서 맞추고. 지그의 높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금긋기를 할 수 있어야 고정하고. 합니다. 자, 금극기 잡았을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쪽으로 잡으세요. 거꾸로 놨구나. 금극기 작업 마무리 되었나요? 네. 예, 그러면 작업 준비해가지고 그 구배홈 네. 끼워 맞춘 가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지금 태수 학생과 하는 작업은 구배홈 끼워 맞춘 가공에서 그 테이퍼 작업이 있어서 바이스를 그 볼트를 풀고 지금 틀어가지고 그 테이퍼 양을 맞추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인바를 그 바이스 측면에 대고 그 단차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인디게이터가 그 사인바의 그 상 표면을 긁어서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태수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배홈 가공을 위해 바이스를 선회합니다. 바이스 회전 볼트를 풀어 회전시켰는데요. 사인바와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 구배량을 맞춥니다. 자, 오케이. 사인바의 각도가 구배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설치된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눈금이 단차에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정말 가요. 태수 학생이 이제 구배홈 가공에서 그 편심되는 양을 바이스를 틀어서 그 사인바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히 일직선에 각도를 지금 맞췄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이 돼서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이트 게이지와 석정반을 이용하여 부품 1과 2의 금긋기를 합니다. 도면을 정확하게 읽고 치수를 표시하는데요. 하이트 게이지의 눈금을 맞출 때는 작업자의 눈과 눈금이 일치되게 해야 정확한 수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가공해야 할 각도는 사전에 제작한 지그를 이용해 손쉽게 구배 가공용 금을 그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지그는 사전에 특정한 각도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치공부입니다. 가공해야 할 공작물을 올려놓으면 쉽게 각도를 표시하고 맞출 수 있는데요. 공작물의 금긋기 작업을 할 때는 지그의 높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금긋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배홈 가공을 위해 바이스를 선회시켰습니다. 바이스 회전 볼트를 풀어 회전시켜 사인바와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 구배량을 맞춥니다. 사인바의 각도가 구배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설치된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눈금이 단차에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각도가 되는 구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공작물이. 왜 공작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요? 평행이 안 맞은 것인가요? 저 한쪽에 그 경사 구배가 돼 있어서 그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극기 할 때 저 같은 이제 썼던 그 요 구배 각도 있는 지그를 먼저 공작물 밑에다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그를 바닥에 놓고 공작물을 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이제 그 도면이 요구하는 경사의 지그를 댔기 때문에 지금 평면 작업만 하게 되면 도면이 요구하는 그 구배 각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사가 져 있으니까 지금 그 앞에는 좀 많이 깎이고 이제 갈수록 작게 깎이겠죠. 깎이는 양이 다른데 작업이 효율적일까요? 이제 절입 깊이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깎이는 양들은 태수 학생이 이제 일정하게 까는 거죠. 처음에 2mm 깎이면 물론 경사가 져 있지만 처음에 조금 깎이면 많이 깎이면 갈수록 작게 깎이니까 지금 그 사실 초기점으로 왔잖아요. 뒤쪽이 안 깎이니까 지금 뭐 한 절입이 한 2mm 정도 놓거나 작업하는 것 같은데 그 절입 깊이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깎이는 양을. 밑에 지그가 공작물보다 이제 두껍게 되면 클램핑 할 때 그 지그가 고정이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작업 전에 한번 태수 학생을 점검을 했는데 지그 크기가 약간 커가지고 지금 공작물 뒤쪽에다가 핀을 댔습니다. 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그와 공작물의 그 두께는 사전 확인을 해서 공작물보다 지그가 이제 얇으면 문제 없는데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약간 커가지고 그 뒤쪽 그 공작물 뒤쪽에다가 6파에 이제 핀을 대고 나서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그거만 점검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태수 학생이 이제 황삭 작업을 지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금극했던 그 면 사전에 이제 그 눈으로 확인하려고 금극했던 면을 이제 전체를 지금 말린 거예요. 정삭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공작물의 면치 작업을 하는 태수 학생. 지금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 태수 학생이 정삭까지 끝나서 그 줄질 그 버제공을 이제 줄로 하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잘 된 것 같은가요? 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금극기를 끝낸 부품 1을 가공했는데요. 수행 과정은 먼저 부품 1을 바이스에 설치합니다. 부품 1의 9배 금극기 선과 바이스 조의 선단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는데요. 사전에 제작한 지그를 이용해 고정했습니다. 지그가 공작물보다 클 때는 바이스의 공작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면에 핀을 대고 고정해줍니다. 9배 조정은 연질 해머를 이용해 높은 쪽을 가볍게 두드려 맞춥니다. 9배는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9배를 맞춥니다. 주축의 회전 속도를 계산해 주축을 회전시킵니다. 닐을 올려 절삭 시작점을 찾아냅니다. 절삭량을 적게 주면서 절삭합니다. 금극기 선까지 절삭하는데요. 주축을 정지하고 테이블을 좌 또는 우로 이송, 주축과 충분히 떨어지게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측정하고 바이스에서 공작물을 제거하고 절삭 부위의 버어를 줄로 못따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요인적인 것만 가르쳐 줬고요. 사회에서는 뭐 명령님도 들은 게 뭐 자세하게 들었다 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이제 요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재료도 비슷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변이 널린 게 이제 공구 재질도 비슷해가지고 이제 깊이랑 속도만 조정했는데요. 명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그에 따라 이제 공구 재질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이제 공구 재질에 따라 이제 깊이, 속도에 따라 해서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이제 노하우가 만들 수 있고 이제 저에 대한 개발, 기술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인생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학교에서 바이스 맞출 때는 이제 마그넷 스탠드에다가 이제 다이얼을 달아가지고 바이스 맞추게 되는데요. 이번에 명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블럭 게이지랑 사인바를 이용해서 맞추는 거라서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쉬움적인 데다가 시간 빠르고 이제 간편하다 보니까 이게 더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보면 제가 지금 목표는 일단 그 시간 단축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전 1번 제품과 2번 제품으로 구분한다면 지금 그 얘가 이제 구배가 있으니까 측정기 다이얼 게이지로 높이 체크를 한다든가 사인바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이제 각도를 계산해서 각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개 이제 끼워 맞춤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제 완벽히 작업을 하고 이쪽 그 앞놈 쪽 2번 제품을 할 때 그걸 끼워 맞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확인도 가능하고 제품 순서로 보면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나중에 한다. 또 이게 이제 9배가 작업이 있는데 뭐 하나를 작업한다 그러면 바이스를 틀어서 뭐 세팅으로 작업을 하는데 혹시 여러 개 작업을 한다면 틀어져 있는 뭐 각도에 지극을 사전 제작을 해서 그 각도를 대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더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